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지적 얘기가 교재 98페이지로 제가 체크되어 있는데 지적 공부까지 봤었죠. 자, 오늘은 이제 교재 98페이지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챕터 4장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자, 우리 이제 지적 지금 2시간까지 살펴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게 지적. 자, 이제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걸 이제 2주에 걸쳐서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국가의 법제도 이제 지적인데, 자, 이제 지적은 먼저 지적 공부에 등록할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 했으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 봤었죠. 그다음에 이 필지는 법에 정하는 필지를 정하는 기준, 한 필지 정하는 기준이 있었고, 그 한 필지 정하는 기준이 한 필지 안에는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속돼야 된다. 이 요건 충족하면 한 필지로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한 필지로 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노량진동 안에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지번부여지역 동일. 그 다음에 한 필지 1소유권이니까 두 번째 소유자 동일. 그 다음에 한 필지 안에는 쓰이는 땅의 용도를 지목이라고 하죠. 지목이 동일해야 되고, 한 필지 등록하려면 측량이라는 걸 해야 돼. 측량에 사용하는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돼야 된다는 건 한 필지 현지 땅이 눈으로 보는 그 현지 땅이 표면이 이어져 있어야 돼. 집안이 연속돼야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다. 그래갖고 동일하고 연속되면 한 필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예외 허용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외. 양입지. 양입지라는 건 한 필지 안에는 용도가 동일해야 되는데 용도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용도 토지 안에 편입할 수 있는 종된 용도 토지를 양입지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요 양입지에 대해서 자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양입지 이제 제한이 걸린다는 것은 종된 용도 토지를 주된 용도 토지로 편입하지 못하는 예외. 양입지에 이제 제한이 걸리는 경우는 종된 용도 토지 편입의 목적이 이거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만 이제 그건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과손 안에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손 안으로 양입하지 못한다. 대이니까 종된 용도가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도 목장용지로 양입하지 못한다.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도 사무실 묘지 관리랑 관리 사무실 건축물 부지도 묘지 안으로 양입하지 못한다. 다 지금까지 종된 용도의 편입이 목적이 되어서 주된 용도 토지로 편입하지 못하는 기출 문제를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고, 그다음에 종된 용도 자체 면적이 너무 크면 양입 못하는데 그 기준이 330제곱미터. 그다음에 10%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었고, 우리 이제 요걸 배웠었고, 그다음에 요 필지가 이제 만들어지려면 요 필지에 자 이제 무엇을 정해야 되느냐면 민법의 소유권이라는 게 토지가 물건이니까 토지의 소유권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소유권이 만들어지는 범위를 갖다가 이제 특정시키는 것을 법률용어로 표시. 그럼 지적에서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토지가 물건이다. 그러면 토지라는 물건에 소유권이라는 민법상의 권리가 성립되려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갖다 특정시킨다 이렇게 부르고, 그걸 법률용어로 표시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소유자라면 제가 소유하는 것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표시. 그러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대한민국의 어디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소재를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노량진동의 다른 필지와 변별하기 위한 번호, 지번, 용도, 지목, 그다음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경계, 넓이, 면적. 자, 이것이 제가 소유한다 하면 이 표시라는 걸 정해주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 절대 정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 대상을 특정시키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두 글자로 부를 땐 표시라고 부르고, 그 표시의 개별적인 요소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봤었고, 그 다음에 이 필지 정보를
등록하는 이제 공적 장부를 우리 봤었죠. 그게 이제 지적 공부고. 그 지적 공부 이제 7가지 지적 공부 작성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번지수가 어디 있느냐? 이 필지 정보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 표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표시를 갖다가 자 이제 요거 하는 겁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표시를 갖다가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자 말소시키는 행위를 배우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법률용어로 이 세 가지를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냐면은 토지의 이동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의 이동. 자 이제 이 토지 이동은 이 토지 이동과 대응되는 이제 법률용어가 무엇이냐면은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용어입니다. 권리의 변동. 화살표가 대립된다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 민법책 첫 페이지 어느 분이 뭐 교재를 써도 민법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용어입니다. 그래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하고 권리가 소멸되는 행위를 가리켜서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게 물건이라면, 물건 중 부동산이란 물건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컬어서 이제 권리 변동 중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 이런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은 자 무엇 하에야 법적 효력을 이제 인정해 주느냐면 이거 하에야 등기 하에야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의 이동이라는 법률 용어는 그 권리의 객체가 되는 토지, 권리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라는 것은 이 표시를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표시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생하는 게 새로이 정해지는 겁니다. 바뀌는 게 변경하는 거고,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게 말소라는 건데,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을 가리켜서 법률용어로 토지의 이동이다. 이게 이제 이동이라는 법률 용어를 민법하고 똑같이 용어 썼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더 쉬울 텐데, 이게 변동입니다. 변동. 변동이라고 안 쓰고 이제 지적에서는 이동이라고 이제 한자로 이걸 이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은 무엇하여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느냐 하면은 등록하여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쪽 위에 하나씩 이쪽 위에 하나씩 이제 감을 잡아 보면은 땅 소유자가 자신의 땅의 지목을 갖다가 변경 처리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소유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갖다 땅을 파는 행위는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자신이 가지는 소유권이란 재산권을 갖다 넘기는 행위니까 권리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권리 변동은 무엇하여야? 등기하여야. 그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땅의 지목의 변경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 이동은 뭐하여야? 등록하여야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이 위에 쪽을 배우는 것이고, 지적은 그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토지 이동이라는 걸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98페이지 챕터 4장 얘기가 제목이 토지 이동의 신청 및 지적 정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토지 이동이 이제 뭔지 감 잡으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토지 이동이 이제 그 법률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형광펜으로 키워드 쳐드리면은 자 01 토지 이동 해놓고 동그라미 1 나오죠. 현행법상 토지 이동이란 지적 공부의 정리 내용 중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의 표시 형광펜, 새로이 정하거나 해서 새로이 형광펜, 변경 형광펜, 말소 형광펜. 그래놓고 토지의 표시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게 2. 오늘 이제 배울 주제가 동그라미 2에 토지 이동에는 신규 등록서부터 쭉 형광펜 찍으십시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 명칭 변경, 도시개발 사업. 그게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토지 이동 법에 나와 있는 토지 이동입니다. 물론
토지이동은 이제 지적 사무 처리 지침으로 가면은 한 70가지가 있습니다. 그 70가지 토지이동이 전부 다 시험 범위가 아니라 지적 사무 처리 지침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의시되어 있는 토지이동인 지금 여러분들이 형광펜 친 거만 10개 정도 되죠? 그거만 여러분들의 시험 대상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99페이지 보시면 02 지적 정리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 정리는 이겁니다. 이 토지이동 사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말소되는 게 토지이동인데 이 사유가 생기면 그 새로 정해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새로 바뀐 지번, 새로 정해진 지번, 바뀐 지번, 소멸되는 지번을 지적 공부에 정리 작업해야죠. 그걸 일컬어서 법률용어로 지적 정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은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냐면은 토지이동과 그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는 항상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생기면 무엇을 하는지 원인이 토지 이동이고 그 사유가 생기면 그걸 지적 공부에 지적소관청이 소재 새로 정해진 거 변경된 소재를 소멸된 소재를 갖다 정리 작업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지적 공부 정리 이걸 일컬어서 뭐 지적 정리 이렇게 일컫습니다. 지적 정리. 그래갖고 두 개의 얘기를 배웁니다.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 이 얘기를 이제 다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걸 하고 나서는 지적 공부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하는 절차가 무엇이냐면은 토지 이동 사유가 먼저 생겼고 그에 따른 지적 공부에 그걸 정리를 했고 정리하고 나면은 무엇을 하느냐면 3번은 지적 공부에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리했으면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등기부라는 장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적공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정리가 되었는데 등기소의 등기부의 전산 자료는 아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정리가 안 돼 있겠죠. 그걸 정리해 달라고 반드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이라는 걸 합니다. 그다음에 그 등기 촉탁에서 등기부 정리됐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시군구청으로 날아오면은 대장 도면에 땅 지번 지목 면적 정리된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걸 지적정리 통지. 그러면 이 파트는 총 4개. 토지이동 사유를 배울 것이고 10가지. 그 다음에 그 토지이동 사유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는 이제 방법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등기소의 등기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변경 등기 촉탁하는 행위를 배울 것이고 그거 배우고 나면은 대장 도면에 소유자에게 당신의 땅이 소재가 뭐로 바뀌었어, 지번이 뭐로 바뀌었어, 지목이 뭐로 바뀌었어, 경계 어떻게 정리했어, 면적 얼마로 정리했어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인 지적정리 통지 이 4개가 크게 시험의 대상입니다. 이 파트에. 이제 가자. 이제 교재 100페이지. 이제 거기에 이제 요거서부터 나와 있죠. 1번 토지 이동 사유 10가지 이제 얘기를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10가지 얘기. 10가지 얘기 첫 번째 신규 등록서부터 나오네요. 의 신규 등록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가 발견되거나 공유 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새로이 토지가 생긴 경우 이를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거. 처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시켜주는 행위가 새로울 신자에 등록할 등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처음 새로 등록시켜주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나 거기는 형광펜 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몰라서 못 읽는 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신규 등록에서는 양가로 2번 신규 등록의 신청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세 번째 줄에 60일 체크하셔야 돼요. 숫자 보이시죠? 형광펜으로. 그걸 체크하시고 이제 첨부 서류 뭐 이제 별도로 안 봐도 되는데 보십시오. 신규 등록은 지금 이제 토지동 사유 이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1 신규 등록서부터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만약에 여기에 10번지 토지가 있었고 10번지 동쪽에 토지가 있었는데 이 동쪽의 토지가 지적 공부에는 등록이 안 된 토지를 처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측량하여 처음 등록 작업합니다. 토지 대장하고 지적
지적도에다 처음 등록 작업을 합니다. 자, 그걸 일컬어서 법률용어로 신규 등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번지수가 신규 등록이 왜 토지 이동이냐? 신규 등록은 토지대장 지적대에 그 소유권의 객체인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처음 새로 등록하니까 신규 등록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해 작업을 하셔야겠고, 그러면 신규 등록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요거죠. 신규 등록하는 토지대장 지적대 지번은 어떻게 부여하는지가 시험 문제죠. 이건 뭐 한두 번 난 얘기가 아니고 2주 전에 했던 얘기죠. 신규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이렇게 부여하죠. 이렇게 부번으로 부여할 것. 교재 2주 전 파트에 이제 보시면 거기 형광펜으로 빡빡 거져 있을 것이고 부번으로 부여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 등록하면은 토지의 경계라는 것을 갖다가 지적도 안에 그려 넣어야 되니까 경계를 처음 정하려면은 측량을 해야겠죠? 이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대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를 정하는 지적 측량 이름을 법률 용어 그대로 신규 등록 측량. 그러면 신규 등록 측량에서 경계를 정하면은 이제 면적값을 갖다가 토지 대장에 처음 정해야겠죠. 그러면 신규 등록하는 토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지적 측량을 그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 측량.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하고 나서 땅의 지목을 갖다 현지를 조사해서 이제 현지에 정해진 땅의 상태를 시군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확인을 하죠. 그럼 확인을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28종류 중에 어느 하나 용도로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그러고 이제 토지대장에 이 땅 소유자를 처음 표시할 거 아닙니까? 소유자를 처음 표시할 때, 자, 이게 뭐 시험에서는 뭐 하이라이트죠. 이게 시험난 횟수입니다. 독립적으로 시험난 횟수. 자, 최초로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성명 갑이라고 한다면 최초 소유자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은 지적소관청이. 자, 꼭 기억하셔야죠. 뭐 5번, 뭐 이게 5번 됐다고 뭐 종전까지 중요할 것 같으면 이거 표시할 필요도 없지. 앞으로도 영원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등록하는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라는 소유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적소관청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뭐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신규 등록이 되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이 새로 정해진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갖다가 이제 등록하는 행위를 갖다 법률 용어로 뭐라고 일컫는다? 지적 정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하고 지적 정리 항상 불가분의 관계로 같이 따라다니는 거겠네. 토지 이동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라 이제 지적 공배 새로 정해지고 변경 정리하고 말소 정리하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 지적 정리라고 하니까. 자, 이제 그다음에 자, 이제 가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셨으면 신규 등록은 뭐 여기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니까 이 정도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하나 신규 등록 개념 이해했고 지적 정리했으면 그다음 이제 문제 신규 등록하는 데 있어서 자, 소유자 결정하는 거 제일 중요한 문제라 그랬고, 그다음에 지적 공부 다 정리했으면 이제 이 문제가 나겠죠. 그럼 지적 공부의 땅이 신규 등록이 된 때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 이제 시험 문제 내겠죠. 자,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한 때는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독립적으로 난 문제입니다. 왜 등기 촉탁을 안 하느냐? 신규 등록하면은 등기 촉탁은 등기소랑 관공서에 등기부에 지번, 지목, 면적 정리해달라고 촉탁하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은 땅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뀐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거면은 그걸 지번, 지목, 면적 정리해달라고 촉탁할 대상이 절대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하고 나서 신규 등록했다는 지적 정리하고 나서는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예, 이 정도면 뭐 포인트는 절대 벗어나질 않고. 자, 이제 그러면은 교재 이제 보시면은 101페이지. 자, 특징 양가로 특징의 거기 동그라미 1 보십시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신규 등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특징 위에 동그라미 2 있죠. 제일 위에. 소유권 표시사항은 3의 1에서 제시된 서면을 근거로 누가 결정하여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최초 소유자를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자 이제 두 번째 사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유가 토지동중 두 번째 사유 법전에 나온 순서대로 쭉 가는 건 등록전환 의 요거는 형광펜 치셔야 돼. 의를 임야대장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임야대장 임야도 형광펜 토지대장 지적도 형광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등록전환이 되는 건지 그걸 거꾸로 반대로 이제 출제 지문을 쉽게 낼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 쪽에서 임야대장 임야도 쪽으로 이제 시험을 내는 출제자가 있습니다. 쉽게 시험 문제를 낼 경우 그럴 때 개념 형광펜 키워드 치셔야겠고 자 이제 교재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등록전환 이제 신청 대상 토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가로 3번부터 먼저 눈 고정해 보세요. 키워드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등록전환 대상 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나 외적으로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서술돼 있고 동그라미 1 지목 변경 수반하는 토지 형광펜 동그라미 2 크게 보셔야 돼요.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토지 형광펜 하나 더 정리하고 키워드를 동그라미 1의 내용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토지의 형질 변경 형광펜 건축물의 사용 승인 형광펜 자 이제 키워드 정리는 됐습니다. 자 갈게요. 두 번째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현지 10번지 땅이 있었고 10번지 땅, 자 10번지 땅에 인접한 동쪽의 땅은 산 11번지 땅이었습니다. 산 12번지 땅이 있고 자 10번지 땅은 그러면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고 산 11번지, 산 12번지는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이 산 10번지 필지 땅에 건축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산 11번지 필지에 건축 허가가 났으면 이 땅을 갖다 임야를 갖다 깎아내려서 자기 집을 짓겠죠. 그럼 자기 집을 짓고 나면은 종전에 이 땅 산 11번지 지목이 수림지였으면 지목이 임야로 돼 있었겠죠. 그러면 이 땅이 자 건축허가 나기 전에는 산 11번지 땅만 보자면은 임야 대장에 땅이 등록돼 있었겠고 임야도에 경계가 그려져 있었을 건데 그러면 산 11번지고 지목이 임야였었는데 이 땅이 자 건축허가 나면은 이 땅을 산을 나무를 갖다 파내고 땅을 갖다가 평탄 작업하고 나서 집을 짓게 되면 이 땅 주거용 건축물 부지로 사용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죠. 그러면 지목 변경을 임야대장에 등록된 산 11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목 변경 처리 업무를 못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갖다가 어디로 땅을 옮겨서 지목 변경해 주느냐 하면은 토지대장 쪽으로 땅을 옮겨서 지목 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등록된 땅을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을 토지대장으로 옮겨주는 행위를 법률용어 뭐라 본다? 등록전환. 그러면 무엇을 하여야 등록전환의 대상 토지가 되느냐 하면은 지목
변경을 해야 될 대상 토지가 되어서 등록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지면 임야라는 지목이 무엇으로 바뀐다? 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지목 변경해야 될 토지 등록 전환 대상 토지인 것이고, 그러면 자, 지목 변경해야 될 토지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힌트 얻으시면 됩니다. 건축물을 지었거나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또는 또 하나는 토지 개발을 했다는 거죠. 개발이 이제 산지관리법을 대표적인 이제 법률, 이 개발하는 근거 법률이 산지관리법을 이제 예시로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지었거나 개발을 했을 때 어디에 등록된 땅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건축물 지었거나 개발을 끝마쳤을 때는 지목 변경을 해야 될 토지가 이제 생겼는데, 임야대장에 있는 상태는 지목 변경을 해주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어디로? 토지대장 쪽으로 등록 전해야 될 토지가 생긴 겁니다. 이 경우는 신청 의무를 60일의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번이 산 11번지가 자, 일로 넘어오니까, 자, 일로 넘어오면 이렇게 바뀌죠. 지지난주에 했던 거 인접토지 번번의 부번. 이미 뭐 제가 시간을 많이까지 하려면서 자세히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땅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지목 변경해야 될 토지로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 산 12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도 없었고 개발도 안 했었죠. 그러면 인접하는 토지가 건축물을 지어서 등록 전환하게 되면 그 임야돼 산 12번지 토지는 인접하는 토지가 집을 지었거나 개발을 끝마쳐서 등록 전환해야 될 토지가 생겼으면은 이 토지는 자신의 토지 하나가 임야도에 방치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옆 땅 개발돼 갖고 넘어간다는데 내 땅도 같이 등록 전환해 주세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산 12번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도 개발이 없었지만 인접하는 토지가 개발돼서 등록 전환을 신청해서 넘어가게 된다면 개발이 없는 인접하는 임야도에 등록된 나머지 토지도 소유자들이 등록 전환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60일이라는 신청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이거는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 전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신청 의무라는 걸 부과하지 아니할 것이다. 신청 의무라는 걸 부과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형광펜 친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에 해당한 토지가 산 12번지 토지입니다. 산 12번지 토지. 그러면 등록 전환 11번지 토지도 등록 전환이 되고 산 12번지 토지도 등록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 11번지 토지는 법에서 강제적으로 등록 전환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고, 산 12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원해서 등록 전환을 시켜주는 토지고, 그러면 11번지 토지는 등록 전환되면 지목이 바뀌고 안 바뀌고 산 12번지 소유자가 원해서 등록 전환을 해주는 토지는 넘어가도 그대로 임야라는 지목을 살아있는 채 등록 전환을 시켜주는 토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아시면 되고, 그러면 60일의 신청 의무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물을 겁니다. 출제위원이. 자, 그 다음에 끝. 자, 그러면 이 정도 하시면 이제 됐고, 그럼 나머지 자, 임야도의 경계를 갖다가 토지대장 지적도 쪽으로 옮기려면 인접하는 10번지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 쪽 안으로 옮겨야죠. 그러면 인접하는 10번지는 이미 지적도의 땅이 있잖아요. 그 10번지가 등록된 지적도의 축적이 1200분의 1의 축적이면 이 산 11번지, 산 12번지 토지를 그 10번지 있는 지적도 안으로 등록 전환시키려면 10번지가 있는 지적도와 같은 축적을 이용해서 등록 전환 측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묻죠. 뭐 등록 전환하는 토지의 축적, 등록 전환 전에는 만약에 임야도의 축적이 자 이제 지난 시간 임야도의 축적이 3000분의 1이었다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한다는 겁니다. 등록 전환 시키면 등록 전환을 하면은 축적 변경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법률 용어가 난다는 겁니다. 일어나죠? 왜? 등록 전환 전에는 3000분의 1. 등록 전환을 하면은 10번지 토지가 있는 지적도의 축적이 1000분의 1, 1200분의 1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에는 개발되기 전에는 임야도에 있었을 때는 3000분의 1, 개발되고 나서 등록 전환을 시켜버리면 1000분의 1, 1200분의 1로 새로 측량을 해서 이제 지적도 토지대장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축적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자, 이제 요쪽. 그럼 등록 전환에 따라 이제 토지 대장 지적도에 지번, 지목, 경기의 면적을 다 정리하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 이제 뭐라 부른다? 지적 정리. 그럼 지적 정리하고 나면 당 이거 물을 거죠. 등록 전환에 따른 지적 정리했으면은 등기 촉탁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대답 쉬워요. 신규 등록 다음서부터는 다 해. 네. 그럼 등록 전환에 따른 지적 정리 후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업무로 가기 때문에 따로 여기는 공부할 게 없죠. 자, 그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104페이지 분할. 3번 분할 양가로일.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 자, 이제 포인트는 형광펜은 양가로일 분할 대상 토지를 묻습니다. 형광펜.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똑같이 오른쪽에 도표로 그걸 정리해 놨으니까 오른쪽에 105페이지 도표로 보셔도 상관없고 왼쪽에 104페이지에 양가로의 분할 대상 토지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보시는 게 낫죠. 결론은 그걸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분할 신청 의무의 유무. 오타가 났네. 신처가 아니라 신청. 오타 있네. 60일에 분할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가 있고 신청 의무가 아니라 소유자가 원하면 분할 신청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럼 총 분할하는 사유는 네 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 사유가 있어야 자신의 토지를 분할 신청 받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네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신청하라고 60일의 의무를 부과하고 세 가지 사유는 그 사유가 생겼을 때 아무 때나 분할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걸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의무가 한 가지니까 그 한 가지를 눈에 박히는 게 낫지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세 가지를 갖다 눈에 박는 공부보다 적은 쪽을 갖다 암기하는 게 낫죠. 그러면 신청 의무 부과되는 사유 한 필지 일부 형광펜을 지셔야죠.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그거만 눈에 박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죠. 만약에 한 필지로 사용하는 땅 전부가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무엇을 해야 되는?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졌으면은 한 필지는 용도가 동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필지 일부가 용도가 달라졌으면 용도 달라진 일부를 종전의 토지 필지에서 떼내는 작업 분할을 갖다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 달라진 때로부터 60일의 신청 의무를 그거만 꼭 눈으로 박으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하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거나 토지 관계 법령에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필요하면은 분할을 신청할 수 있어. 이 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만 이제 변별하시면 될 거고. 그럼 마무리. 자, 분할을 하면은 한 필지가 있었고 이 한 필지가 토지 대장에 등록이 돼 있었고 지적도의 경계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자, 요것을 갖다 자, 10번지 토지인데 요걸 갖다 분할을 하면은 자, 한 필지 나머지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자, 토지 대장 지적도에 이제 경계선 그려지면 자, 한 필지와 나머지 필지 이제 토지 대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두 필지로 분할을 하면은 자, 한 필지 나머지가 되는데 종전에 10번지 사용하는 토지 대장 그대로 사용하니까 지난 시간에 분할하는 한 필지 집어는 바꾸지를 않는다. 그대로 이 토지 대장을 사용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토지 대장이 새로 개설이 되는 것이죠. 그럼 개설되는 토지 대장의 집어는 이렇게 부여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뭐 1시간 이상을 제가 공들여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번으로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부여하면은 자, 분할한 토지 지번이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분할을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할했습니다. 지번 새로 정했죠. 그럼 시험 문제 이거 분할한 토지 지번 종전 것 그대로 토지장 사용하니까 10. 나머지는 부번으로 자, 시험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지목은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할 때는 형질 변경으로 용도 달라진 이 10의 1번지 토지는 자 종전의 10번지 토지장에서 지목이 바뀌겠죠. 그러면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바뀐 토지 바뀌어서 분할해야 될 사유를 제외한 임의 분할 사유 세 가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토지대장으로 나뉜다 하더라도 지목이 새로 바뀐다 바뀌지 아니한다. 그럼 분할하는 경우는 어떤 사유로 분할할 때만 지목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갖다가 시험에서 출제자가 반드시 낼 겁니다. 어떤 사유로 분할할 때만 지목 변경을 수반함?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해야 될 때만 분할해서 나가는 10의 1번지 필지가 종전토지 용도에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할 때는 분할 신청 서류에 어떤 서류가 반드시 첨부돼야 된다? 지목 변경 신청서가 반드시 같이 첨부되어야겠죠. 그걸 시험 문제 낼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은 분할에 따른 이제 경계 측량하고 면적 측량하니까 그 지적 측량 이름은 그대로 불러주니까 뭐 따로 용어 알 필요도 없지. 분할 측량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일컫는 거고. 분할 측량에 따른 자 토지대장 10번지 토지대장과 지적도 10의 1번지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경계선 정리하는 행위를 지적 정리, 등기, 촉탁, 지적 정리, 통지 이 업무로 계속 가니까 그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암기할 필요가 없겠고. 예,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106페이지 합병 4. 합병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은 자 용어 의도 여러분들 형광펜 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못 안다고 이거 틀릴 사람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한글만 읽을 줄 아시면은. 자 근데 합병에서는 그럼 뭐부터 보셔야 되느냐? 대상 토지부터 보셔야죠. 대상 토지. 자 1.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나왔죠? 거기다가 형광펜이 아니라 필기구로 원칙 이렇게 쓰십시오. 원칙. 자 먼저 작업하고 2번 60일에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 이렇게 나왔죠? 예외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형광펜으로 2번 60일에 합병 신청 의무 형광펜 주셔야죠. 합병은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은 자 합병 신청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합병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 60일 내 신청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거죠. 그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토지가 시험 문제 난다는 겁니다. 항상 시험은 예외가 더 많이 나니까. 그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토지가 기억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에서 공동주택 부지 형광펜. 니은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까지 형광펜을 쭉 이어서 치시고 나서 거기다 메모를 해놓고 이건 이제 메모를 안 하면 본인들 암기하면 끝이고 뭐 시험 뭐 그냥 암기한 대로 그대로 나 이렇게 하면 뭐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암기 안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편하게 공부해 보려고. 시험 나요 이렇게 하면 암기하시는 거 시험 나요. 근데 암기를 못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지. 자 형광펜 치시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이제 암기 안 하고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지목을 갖다가 구분해낼 수 있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메모해두냐면은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의 용도.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의 용도. 그러면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 용도를 갖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맛배기 예시 들어오는 게 도로가 나와 있죠. 자 이제 뭐가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 용도냐면은 자 이런 얘기야. 자 이제 노량진동이라는 지번 부여지역이 있는데 자 노량진동이라는 지번 부여지역에 자 여기에 사거리가 있고 여기에 사거리가 있고 중간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거리마다 이제 지나가서 이제 다음 이제 큰 도로 지나가면 다음에 이제 도로 이어지고 다음 노량진동 인접하는 동으로 이제 이 도로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량진동에 이제 사거리 넘어가는 단위구역이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가 도로, 지목이 이제 도로니까 도로 해놓고 번지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10번 노량진동, 여기 사거리 지나서 여기도 이제 노량진동인데 여기에 도로 1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량진동 지금 지나서 대방동 쪽으로 가는 지금 큰 도로, 한강대교에서 지금 대방동 쪽으로 이제 가는 큰 지나가는 도로가 노량진동 지나가는 행정구역 안에 도로가 몇 필지로 지금 지적돼 나온다는 거예요. 두 필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겠습니까? 비효율적이겠습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합쳐서 땅을 관리해. 그럴 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는 게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노량진동 지금 사거리 지금 지나가는 지금 세개 사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지금 지적되는 도로로 몇 필지로 땅이 지금 측량 옛날에 측량에서 나와 있다. 두 필지로 나와 있으면 두 필지로 도로를 그냥 관리, 노량진동 지나가는 토지는 이제 한 필지로 도로를 합병해서 관리하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게 이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땅의 용도가 지금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한강도 마찬가지죠. 한강 물줄기가 뚝뚝 끊어져 있어. 지적공배 필지가. 그러면 물줄기 흐름은 눈으로 보는 건 하나인데 물줄기가 한 필지 한 필지 뚝뚝 끊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그럼 한 필지로 합병 정리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 용도는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개념이 그 개념입니다. 예, 자 그러면 기억번 정리하자. 공동주택 부지 나와 있죠. 공동주택 부지는 자. 여러분들 공동주택이 이제 적용을 받는 게 공법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주택법이 공동주택을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자, 일반 건축물 지을 때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건축법의 특별법이 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어버리면은 그대로 공동주택 부지 땅을 갖다가 여러 필지로 땅을 관리하지 말고 한 필지로 합병 정리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갈게요. 두 필지 땅이 있었는데 그걸 두 필지 땅에 아파트 사업자가 매입해서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아파트가 이제 건축된 다음에는 두 필지 땅으로 아파트 땅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 필지로 합병 정리해서 아파트 땅 부지를 관리하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신청 의무 부과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많이 났어요. 이거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07페이지 합병의 요건 있죠? 합병의 요건은 자 법에 정해진 사유를 충족해야 합병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법에 정해진 이제 합병 이제 하는 사유는 자 이제 이거죠. 합병 요건은 자 이 얘기입니다. 두 필지가 있으면은 10번지와 11번지 토지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지금 토지 지적 공부가 있으면 두 개의 토지 지적 공부를 하나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이제 합병 등록이라고 하는데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이 두 개의 필지 10번지 필지와 11번지 필지 지적 공부를 합병 등록해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10번지 11번지 앞에 소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량진동과 대방동 이렇게 돼 있으면 합병 등록 안 해줘요. 반드시 10 집원 앞에 노량진동이면 11 합병하는 토지 집원 앞에도 노량진동해야지 노량진동과 대방동이면 합병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토지가 1소유권 1소유권이니까 소유자가 갑이면 이쪽도 토지장의 소유자가 갑이어야죠. 그러면 갑, 을 이렇게 돼 있으면 합병 등록을 해주지 아니하죠. 자, 세 번째 요 땅의 지목이 대이면은 같은 11번지도 대야지 이 땅은 공장 용지 이렇게 돼 있으면 합병 등록 안 해주죠. 자, 네 번째 합병 등록하는 토지에 요 토지 지적도의 축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번지 토지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면 1200분의 1이 아닌 1000분의 1의 축적으로 11번지에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합병 등록해주지 아니하죠. 그 다음에 합병 등록하는 10번지와 11번지 현지의 지반
집안이 물리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집안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등기가 돼 있었던지 등기가 안 돼 있던지 이러면 합병 등록 안 해주자. 합병 등록하는 토지가 모두 등기가 돼 있던지 모두 등기가 안 돼 있던지 이래야 합병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등기가 돼 있는 토지와 등기 돼 있는 토지끼리 합병 등록, 등기 안 돼 있는 토지, 등기 안 돼 있는 토지끼리만이 합병 등록하지 등기 돼 있는 토지와 등기 안 돼 있는 토지는 합병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라면 등기가 모두 되어 있는 토지라면은 시험에는 뭐 여기에 뭐 5번, 6번 나왔었지. 3번, 5번까지는 안 나왔다. 자, 등기가 모두 되어 있는 토지라면 등기 안 돼 있는 토지라면 여기서 끝나는데 등기가 모두 되어 있는 토지라면은 자, 등기부가 깨끗해야 합병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등기부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합병 등록을 절대 해주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 만약에 소유자가 갑이라면은 한쪽 토지 등기부 소유자 갑, 다른 쪽 토지 등기부에도 소유자 갑 이렇게 나오면은 합병 등록돼 있으면 합병 등록된 토지 모두 등기돼 있다면 한쪽 토지 등기부 소유자 갑, 다른 쪽 등기부에도 소유자 갑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 아닌 사람이 나오는 때가 등기부가 깨끗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등기부가 깨끗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자 갑 아닌 사람 이름이 등기부에 나오면 합병 등록을 해주지 아니한다는 거죠. 가볼까요? 갑이 이쪽 토지에 은행에서 이걸 담보물로 집어넣고 대출 받았으면 대출해준 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합병 등록 해줌 안 해줌? 안 해줌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갑이 여러분들한테 땅을 팔았는데 땅을 이 10번지 필지 땅을 넘겨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갑의 땅을 잡아놨죠? 그걸 가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처분 채권자 여러분 명의가 등기부에 올라가죠. 매수인 명의가. 그러면 합병 등록 절대 안 해줍니다. 또는 갑의 이 10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자 갑이 채무를 이행 안 하고 법원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이 갑의 땅을 경매 붙이는 게 강제 경매죠. 법원의 판결문에 기해서 경매 붙이는 걸 강제 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강제 경매를 붙여버리면은 그 강제 경매를 붙였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합병 등록 절대 안 해줍니다. 다 어떤 요건에 걸리니까 등기부가 깨끗해야 합병 등록해 준다 그랬잖아. 그럼 등기부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합병 등록해 주지 아니한다. 제일 많이 났던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걸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내고 그다음에 단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아도 합병 등록을 해줄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이제 합병 등록을 해줄 수 있냐면 자 10번지 필지 토지 등기부에 토지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때는 예외입니다. 자, 토지에 누가 들어와 있는 때는 깨끗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합병 등록해 준대요. 세입자. 토지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합병 등록할 수 있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합병 등록하는 10번지 땅과 11번지 필지 땅에 모두 합병 등록하는 10번지 땅과 11번지 필지 땅 모두에 저당이 설정돼 있는 때. 그러면 왜 모두에 설정돼 있느냐? 은행에 가서 소유자 갑이 대출 신청을 했더니 담보물을 갖고 오라 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 중 10번지 필지 담보물만을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담보물을 갖다가 자 LTV를 평가해 봤더니 담보물의 이제 대출 가액을 갖다 평가해 봤더니 아 이거 지금 10번 필지 담보물 갖고는 대출 심사에서 이게 빠꾸 당한 겁니다. 그러면 담보물 하나 더 갖고 와야지만 지금 대출 통과하고 대출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1번지 필지까지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집어넣었더니 두 개의 담보물 다 집어넣었더니 대출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대출해준 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잖아.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합병 등록 해줌 안 해줌? 안 해줌이잖아요. 안 해줌이잖아.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언제는
합병하는 토지 모두의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저당이 설정돼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합병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죠. 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등기부가 깨끗해야지만이 합병 등록해 주니까. 누가 나와 있는데 토지에 세입자가 나와 있거나 합병하는 토지 모두의 대출이 들어가서 저당이 설정돼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합병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가장 많이 났던 요건입니다. 합병 등록 얘기하면 반드시 이 합병 등록의 이 요건이 있죠. 이 요건은 별거 아니에요. 노량진 땅이냐 대방동 땅 이런 거 못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왜 지목이 뭐 소유자 같을 것, 지목 뭐 같을 것 이런 거 절대 형광펜 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나중에 시험장 들어갈 때 이거 못 맞추는 분은 없습니다. 반드시 결정되는 건 여기에서 결정될 겁니다. 합병하는 토지가 모두 등기가 됐을 경우 등기부가 깨끗해 합병 등록해준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등기부에 가압류권자 들어와 있거나 가처분권자 들어와 있거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하면은 합병 등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없다? 등기부가 깨끗할 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외 노란 거 단 누가 들어와 있는데 토지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거나 합병하는 토지 모두의 저당이 설정돼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합병 등록할 수 있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예, 잠깐.